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둔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막 은퇴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가 가장 걱정거리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여생이 30년 이상 길어지고 있지만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은 노후의 삶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준비가 아주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6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일찍 은퇴한 것, 두 번째는 은퇴 첫 해 지출이 너무 많았던 것, 세 번째는 은퇴 초기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것, 네 번째는 이자 수입을 너무 크게 기대한 것, 다섯 번째는 은퇴 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지 못한 것, 마지막은 연금 수령이 너무 빨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노후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여유 노후 자금의 마련을 걱정하기보다는 활용을 잘 못한 데 대한 후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 전문지 프레지던트는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해 건강, 돈과 생활, 일과 인간관계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은퇴자들은 건강 분야에서는 치아관리, 돈과 생활 분야에서는 저축, 일과 인간관계 분야에서는 취미 만들기를 제대로 못 챙긴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 패턴에서 일본과 닮은 점이 많은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이 5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건강과 관련해서는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꼽혔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해소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 치아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것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으며 4위는 평소 더 많이 걷지 않은 것, 5위는 믿을 만한 의사를 찾지 못한 것, 6위는 고민을 들어줄 상대가 없는 것, 7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 8위는 자주 웃지 못한 것, 9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소홀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벼운 증상에도 빨리 치료받지 않은 것과 피부관리 못한 것 등의 순이었습니다. 돈과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노후 여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 위해 생애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공동 3위였으며 이어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지 않은 것, 더 공부하지 않은 것, 중병과 질병에 대비하지 않은 것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평생 즐길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것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자녀와의 대화 부족이 2위였으며 자녀를 좀 더 사교성 있고 대범하게 키우지 못한 것이 3위였습니다. 이어 부부간 대화 부족,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 제대로 못 놀아본 것, 친한 친구가 없는 것, 회사에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해두지 않은 것,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것, 부모님과 대화 부족 등이 탑10에 포함됐습니다.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한혜경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은퇴자들을 만나왔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300여 명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을 실시했는데 한 교수가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후회였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줄 진작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후회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한 교수는 많은 은퇴자들의 후회 목록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인간적인 삶의 가치들도 돈만큼이나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있고 규칙적인 자기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후회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은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한 체력 단련 및 올바른 치아 관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 상태도 부지런히 살피고 수시로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생애 설계 상담을 통해서 노후에 필요한 여가 자금, 연금, 의료비 등 필요한 소득을 미리 예측하고 최대한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자녀 교육, 부모님 공양, 내 집 마련 등으로 쉽지 않지만 현재 소비와 지출 우선 순위를 점검하고 노후 소득을 얼마까지 확보할 것인지 결정해서 여건에 맞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은 자녀에 대한 기대 심리와 재정적 지출을 과감히 낮추고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으며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계획을 가능한 일찍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 준비와 더불어 지금 제대로 즐기고 같이 놀며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짝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경험들을 시도해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최소 한 가지 이상 개발하고 은퇴 후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보다는 지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동호회, 지역사회 모임 등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관계인 가족과 관련해 남성은 자녀, 배우자와 대화를 많이 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모임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퇴하기 전부터 집안 살림을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홀로 보내는 시간을 만들거나 혼자 식사 혹은 운동을 해보는 것이 미래를 위한 훌륭한 예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줄이고 남편이 은퇴 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부부의 노후 준비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반드시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뜻밖의 큰 지출을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죠. 40대에게는 자녀가 현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일지 모르나 50세 이상이 되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크게 떨어지고 본인의 건강, 배우자가 현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세 이상, 잔고 1,000만 원 이상 고객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더 많이 저축하고 아내를 상전으로 모셔라.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고 자식과 더 많은 대화를 하라. 배움을 멈추지 말고 평생할 취미를 만들어라. 좀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해라. 건강을 관리하고 특히 치아를 소중히 하라는 등 이미 은퇴한 인생 선배들이 후배에게 들려주는 조언들은 조사기관이 다르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은퇴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대 후반의 은퇴는 어찌 보면 축복이기도 했죠. 자신의 사회적 몫을 다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후에는 남은 여생을 좀 누리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0세 시대의 은퇴는 또 다른 50년의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에 삶 전체를 어떻게 행복하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단기간에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은 행동을 더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퇴 전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노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역이용하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심리를 고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년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잃고 만날 친구가 없어 고독에 떠는 장면을 그리다 보면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이 더 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니어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후회로 남으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나 사냐초 등을 이용해 집에서 직접 술이나 차를 만들어 마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민간요법에 따라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용금지 식물들을 먹다가 독성에 중독되어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시니어들 사이에서 식용불가 원료를 포함한 제품이 과체중, 암 등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 또한 퍼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주변 지인들의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섭취가 금지된 식품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식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섭취나 판매가 금지된 식용불가 원료 및 식품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빼빼목입니다. 빼빼목은 보통 30에서 40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차로 먹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를 차로 달여 먹을 경우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여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해독, 해열작용과 더불어 이뇨작용이 매우 세서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해 변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며 심지어 꾸준히 먹으면 눈과 귀가 밝아지고 간 기능 개선, 요로결석 등 고루 효험이 있는 민간약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에서도 신선목에 대해 사람이 먹으면 여위게 된다라고 쓰여 있으니 확실히 옛 선조들 중 효과를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빼빼목 혹은 신선목이라고 불리는 이 나무의 원래 이름은 말채나무인데요. 이 말채나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관상용 및 목재용 나무로 현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약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대로 먹거나 식재료로 써서는 안 될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통이나 급성간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식물 원료는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한의사 처방 없이 먹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 드시지 않거나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처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부처손은 천식, 생리불순, 혈액순환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식물로 현재까지도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최근 방송에서도 소개되었는데요. 특히 이 부처손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손의 경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우려 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약의 원료로는 사용이 가능하며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한약 원료는 법적으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무자격자가 판매할 수 없으며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마자 씨앗입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에 먹는 나물 중 아주까리라고 불리는 피마자 씨앗에는 청산가리보다 6,000배나 강한 독성 물질인 리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통 및 항염 효과가 있다는 피마자 기름은 아주까리의 씨앗을 짜서 만든 기름인데요. 이 피마자 기름은 기름을 짤 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씨앗의 독성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열하지 않은 피마자 씨앗 내에 함유되어 있는 리신은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생화학 테러 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이며 세계 3대 독이자 식물이 만든 가장 강력한 독으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도 리신이 사용되었을 거라 추정될 정도이니 어느 정도 맹독일지 짐작되실 겁니다. 피마자 씨앗을 섭취하거나 흡입 시 4에서 12시간 내로 멀미와 구토가 발생하고 이는 경련과 환각으로 이어지며 섭취량이 많으면 수일 후 간장, 비장,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리신의 치사량은 60kg 성인 기준 18mg으로 알려졌으며 리신의 독은 보거, 코브라의 독보다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니입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약재인 시니는 진통과 소염 작용을 하여 코와 관련된 각종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련의 꽃봉오리인 시니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꽃가루를 제거한 꽃잎만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시니의 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현기증, 결막 충혈, 비강 건조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비완두콩 꽃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이 꽃의 추출물은 주로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데 pH 농도에 따라서 보라색 또는 분홍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을 통하여 색상을 아름답게 연출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나비완두콩 꽃으로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처럼 나비완두콩 꽃은 식용불가 식품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 특히 이 꽃에는 여성들이 마실 경우 자궁수축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태국의 명차로 알려진 나비완두콩 꽃은 그동안 국내에서 암세포를 죽인다거나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침출차로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미국 FDA에서는 최근에 식용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식용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삼꽃입니다. 얼마 전 홍삼 농축액 대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을 넣어 홍삼 제품을 만든 업자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인삼의 뿌리, 줄기, 잎이나 열매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인삼의 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인삼꽃은 지속적이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국내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으로서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홍삼 농축액은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불법 농축액으로 채웠던 것이죠. 이제 명절에 우리가 많이 선물 받게 되는 인삼이나 홍삼도 성분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리공입니다. 지난 10월 충북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주민 9명이 인삼을 닮은 식물 뿌리를 인삼으로 오인해 먹고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가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인근 인삼밭에서 채취한 큰 뿌리를 잘라서 조금씩 나눠 먹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인삼과 비슷하다고 해서 자리공을 인삼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자리공은 일반인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독초입니다. 자리공의 뿌리와 열매는 독성이 강하고 물에 녹는 독성 성분이 있어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리공의 전초를 식용불가 임산물로 지정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리공 뿌리를 복용하게 되면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열이 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음식물로 인해 위속이 불편하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나 복통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호흡운동에 장애를 일으키며 혈압이 하강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있으니 자리공 뿌리를 도라지, 인삼과 잘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백선피입니다. 봉삼이라고도 불리는 백선피는 다년생초인 백선 뿌리의 껍질입니다. 국내 산에서 이를 쉽게 채취할 수 있고 봉삼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삼의 한 종류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때 봉삼주, 봉황삼주로 알려진 백선피로 만든 술이 인터넷에서 뇌졸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독성이 강해 간 기능에 이상을 불러와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고 자궁수축작용도 있어 의약품의 용도 외에 일반인들이 백선피를 임의로 섭취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마왕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로 알려진 마왕은 아시아를 원산지로 두고 있는 식물입니다. 아시아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자라며 수천 년 동안 한의학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한의학 등의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마왕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왕은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욕 억제 효과를 위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러 임상 시험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마왕 속 에페드린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메스꺼움이나 구토, 가슴 두근거림 등 경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초호입니다. 투구꽃으로 널리 알려진 초호도 독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초호는 미나리아 제빛과 식물로 약재로 쓰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의 독성 성분이 있어 복통, 구토, 현기증 등이 생기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요. 초호의 독성은 식물 중에서 가장 독한 것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화살촉의 도구로 발라 전쟁이나 사냥에서 주로 사용할 만큼 그 위험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초호는 한의학에서 원기를 회복하며 관절염이나 중풍, 당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뿌리에는 독성이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호 독성이 위험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딱히 해독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영상에 소개된 식용불가 식품들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식용나물과 초호 같은 독초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행동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잘 모르는 산나물은 채취하지도 말고 먹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영상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